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아침 요새는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무서워요. 오늘은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죠. 이 박종준 경호처장 이분이 굉장히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인물로. 예, 우리 굉장히 이분하고 네. 저하고 이분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우리 때는 이 경찰대가 굉장히 좋은 아주 들어가기 지금도 어려운 물론, 대학이고 네. 물론 지금도 좋고 네. 그러고 경찰대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 뭐 노트북도 준다고 와, 그런데 그 당시에요? 근데요 그게 649 이 경찰대가 두 군데가 참 그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돼 있는 데인데 거기 들어갔죠. 거기 다니다가 행시했죠. 굉장히 아주 진짜 재원인 분인데 경찰에 출석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왜 출석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출석했다는 얘기부터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가장 처음으로 접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는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앞서 경찰이 2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다가 이 3차 요구의 시한이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3차 요구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만약에 오늘 3차 요구에서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까지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박 처장은 이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계획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면 그럼 누가 국민 수사를 받겠느냐.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 소환조사에 출석을 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최 대행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 박 처장이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 체포 방식에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을 하면서 또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 한 말인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하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의 적정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이 박 처장이 직접 중재를 시도해왔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결국은 그에 맞는 대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국민 걱정들이 큰데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충돌 혹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이런 체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조계사에서 만났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체포하냐 마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져야 하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나가겠다고 양보를 했으니까 공수처, 야당도 너무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격을 떨어뜨린 거는 사실 계엄부터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이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게 경찰입니까? 공수처입니까?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이 국수본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국수본으로 모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2차 집행 앞두고 체포작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앞서서 특수단이 어제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 광역 수사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 이런 지시 공문도 보낸 바가 있는데 지금 일선 수사관 1000여 명에게 총 동원령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 청의 광수단 산하에 형사기동대 510명을 비롯해서 반부패 수사대 290명, 마약범죄 수사대 150명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명의 수사 인력들이 있어서 경찰청 안보수사단으로 이루어진 특수단 인력을 모두 합하면 대상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난 3일의 1차 영장 집행 때와 비교했을 때 뭐 인력도 그렇고 체포의 전문성에서도 그렇고 그 수준을 좀 확연히 키운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영장 체포영장 집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박종준 처장이 전 처장이 됐죠. 이제 수리까지 됐으니까 왜 오늘 경찰에 출석했고 왜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됐느냐를 두고서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분도 경찰 출신에서 경찰끼리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이 모습을 자기가 용인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다른 분석은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결별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3444님이 지금 이 4가 3개 걸리니까 이게 참 몇 번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놀랐을 때가 계엄령이고 어제 백골단 소개를 봤을 때 또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골단이라는 게 이 반공청년단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언론이 붙여진 거지 자신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백골단 놀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아픈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3학년 때인가 언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백골단이 옛날에 캠퍼스에 백골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헬멧 쓰지 않습니다. 백골단이요. 그 옛날에 그 캠퍼스에는 그냥 누런 가죽 잠바 같은 거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러다가 시위가 딱 발생하면은 막 귀신같이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학생들 때려잡는 역할을 했던 게 백골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이 왼쪽 얼굴 전체가 완전히 갈렸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제가 4학년 때인가 저희 집 와이프가 그때 교생 실습할 텐데 네, 그 완전히 이쪽에 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요새 광고 많이 나온 학교 보고서에 갔더니 미국에서 신약이 나왔다고 그걸 발려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보고서에서. 네. 아직도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 보고서에 지금 계셨던 피부가 깨끗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 광고 안 쓰나? 네, 광고 모델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백골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참 정말 기가 막힌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밟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가 완전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죠. 반공청년단.
이거 기자회견 때문에 지금 놀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어제 주선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런 시위 현장에서 우리를 백골단으로도 부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기자회견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백골단 사실 저는 낯선 단어거든요. 그 당연하죠. 네. 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아는 젊은 사람은 그거는 역사 공부를 보통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반공 청년단은 사실 청년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골단의 그 악명을 잘 모르고 사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백골단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 부대를 부르는 별칭인데 이런 단어를 과연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헬멧을 쓰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논란이 되자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이 없고 이 하얀 헬멧도 그냥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김민전 의원이 이걸 몰랐다, 들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의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 이 백골단 반공청년단이 내부적으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반공청년단 단장인 김정현 단장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에 이 백골단이라는 명칭이 논란이 됐고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이 백골단에 대한 입장을 좀 덧붙인 게 있는데요. 논란을 일으킨 백골단 1980년대에서 90년대 민주화 운동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경찰 조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동시에 폭력 시위, 내란 선동을 초기 진압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부대였기에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조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낸 건 김민전 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몰고 간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불법 집회를 열겠다는 민노총이 백골단보다 떳떳한 조직일 수 있는가? 또 북한식 용어인 내란 수괴를 운운하며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민주당도 백골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980년대 내란 선동이 가능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때가 얼만큼 엄혹하고 무서운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내란 선동을 초기에 진압한다라는 이거는 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야권 김민전 의원 제명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 6당 의원들이 오늘 반공청년단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주선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국회 소통관에 정치 테러 집단 단체를 초대해서 그것도 백골단 이름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기자회견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김민전 의원이 스스로 입증한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제명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이 김민전 의원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 당장 중징계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 정진욱 의원 역시도 국회에 극우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끌어들여서 국회를 모독
구속하고 내란 방조범임을 스스로 입증한 김민전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 백골단 향해서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다 이렇게 맹비난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지금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는데요. 과거에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말 썼다고 1년간 당원권 정지하더니 백골단을 국회에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 백골단과 관련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전 의원이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징계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전 사실 이게 궁금해요. 김상욱 의원은 탈당 권유까지 했다는데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독재의 망령, 저는 이 백골단이란 단어는요, 이거는 독재와 관련된 단어지 이념과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독재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이 단어를 떠오르게 만든 당사자는 사과를 했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정당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 의원은 탈당 권유를 하고, 야, 이거를 보면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 아니,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만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 뭐 왜 그렇게 탈당 권유하냐, 정당의 다양성. 에이, 근데 본인들도 정당의 다양성 얘기할 입장은 아니죠. 지금 다른 목소리 안 나오고 옛날에 그 수박, 간별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정당인데 남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들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슬퍼져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탈당 권유, 어떤 사람은 사과했으니까 됐다. 야, 이것도 제가 볼 땐 좀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지금 이제 사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왜 중단해요? 또 이거는? 지금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헌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탄핵 사건 찬반 집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재판 절차였던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도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소심 판정 내에 일방 방청석 18석 중에서 온라인 추첨을 통해서는 9석을 배분을 했는데 이게 2만 명이 방청을 신청을 하면서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로또 1등할 확률은 이거보다 더 적죠.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로또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 그만큼 어렵다. 젊은 사람들 많이 산대요. 한번 사봐요. 안 된다던데요. 저는 네? 그 운이 없나 봐요. 제가 하여간 근데 야 2251대 1. 와, 정말 와 엄청나네요. 근데 대신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죠 아직도. 네, 맞습니다. 예. 현장 방청권 배분은 중단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방청 신청은 일단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좌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배부하게 될 예정이라고 헌재가 밝혔고요. 지금 사건에 대한 방청을 원할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서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2차 변론기를 마친 뒤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가보고는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다 그러는 게 국가적 이런 상관 재밌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재밌다고 표현한 건 흥미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헌법 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논리를 내세울까가 되게 저는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마음속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걸 아직도 당연한 통치권의 일환이라는 1970년대 80년대식의 표현을 쓰면서 할 것인지 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임시공휴일 그저께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네?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네. 다른 날로 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 전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연휴 끝난 금요일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주장인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렇게 밝힙니다. 기왕에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지면 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 취지에 맞게 날짜를 좀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7일보다 연휴 끝난 31일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왜 그러느냐를 살펴보면요. 명절 일정을 다 마치고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끼리 외식하고 짧은 외출을 다녀올 가능성도 31일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그게 더 맞아떨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27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하면 기혼 여성들은 오히려 더 일찍 가서 명절 가사노동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31일에 몰려 있을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무직 노동자들도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제가 이분을 지난번 지방선거 때 TV토론 사회 볼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분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00%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거 직장인만 반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예. 사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막상 이제 국민들은 아니 지금 뭐 논다고 일한다고 뭐 내수 진작이 달라질 게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자영업자분들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공휴일이 늘어나면 산업생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휴일 근무 수당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연휴가 길어도 쓸 돈이 없고 어차피 경제가 어렵다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유리하고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공휴일마다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게는 이게 손해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분들 중에서는 그냥 계속 쉬는 거 공휴일 때 문 안 열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경제를 잘 활성화시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3252님 청취율 조사인 듯해서 공이 전화를 받았더니 로또 번호 조사여서 얼른 끊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전화도 있나요? 그럼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문자로도 와요 저는. 나 로또 사는지 아나? 왜 나한테만 문자가 오지? 근데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은 94.5 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삼들오들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뉴스앤뮤직 하시나요? 이번 주 안 합니다. 그래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 날 뵙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